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 간부선발도구 필기와 군 면접을 지도하고 있고 이번에 항공주사관 필기, 응시 및 그다음 면접까지 지도할 군뜨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커트라인 부분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번 여러분들 얼마 몇 시간 전에 총평 영상 이어서 좀 디테일한 개수 부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선생님 개수가 왜 중요할까요? 많이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면접까지 여러분 합격자 발표까지 필기 합격자 발표가 2월 24일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 기간에 여러분들 그때부터 면접 준비하면 좀 늦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또 필기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이런 계획 세우는데 좀 바로미터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표본이 한 27명, 한 30명 대상으로 학생들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다 뭐 100%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그대로 이제 뭔가 개수가 이렇게 다 발현되는 건 아니겠죠. 자, 왜냐면 상황 판단이나 그런 것도 빠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6개부터 출발을 하세요. 언어랑 자료에서 틀린 개수가.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은 네, 여기서부터는 10개가 넘어가네요. 틀린 개수가. 자,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 커트라인은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변곡점이 어디서 지금 발견이 되냐면 갑자기 점수가 오르는 구간. 여기 구간이 12에서 15로 갑자기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변곡점을 그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14에서 18로 또 뛰어요. 자, 아마 이 친구는 지각 속도를 많이 못 맞아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점. 그러면 커트라인 쌤 여기 아래까지 하방 압력을 좀 더 받아가지고 아래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까? 자, 이건 모르죠.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는 사실 176명, 88명 선발에 176명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좀 더 많이 내려왔어요. 자, 더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들 지금 35명 선발에 70명 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모호하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면접을 준비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요쪽 구간에 있는 친구들 중에도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빨리 포기를 하고 면접 준비를 안 하다가 합격자 발표가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면접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점수상 조금 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면접 여러분들 벌써 준비한 친구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본 면접, 토론 주제라든지 이런 걸 벌써부터 스터디라든지 이런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조금 한 발짝 더, 그러니까 필기 끝나고 한 주 정도는 조금 쉬셔도 되는데 그 다음 주는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개수대가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좀 설명드리면 언어는 아무래도 이번 난이도가 괜찮아서 21, 22개가 좀 많으세요. 네. 요 점수 정도가 그 합격 컷은 아니지만 합격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간은 좀 지워놨지만 올 18문제입니다. 공간은 다 맞으셔야 되겠고요. 자료 해석은 지금 상위권 친구들은 17, 18개가 있지만 아래로 좀만 내려가면 이제 14개, 15개도 보이거든요. 자, 왜 이 점수 형성이 나오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언어에서 저는 비문학 가지고 커트라인을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비문학은 여러분 10문제 풀잖아요. 저희도 군투연구소에서 10문제 쪽지시험 보면 8문제는 다 맞으세요. 자, 20문제 보잖아요. 그러면 15문제는 다 맞으세요. 이 퍼센트가 거의 이어지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 언어 몇 문제 나왔습니까? 어휘가 6문제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한 19문제가 비문학 나왔어요. 19개 중에 그럼 14개 13개 요 정도는 다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문학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순서 배열, 내가 틀린 그다음 통일성 저해하는 부분, 내가 틀린 논지 문제. 내가 틀렸으면 남들도 다 틀렸겠다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휘라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휘에 이번에 킬러 문제가 그래도 좀 있었어요. 일단 1번 문제에서 주구라든지 요거 여러분 조악 요거 고르는 문제에서 일단 틀린 친구 좀 있었고 두 번째 여러분들 속담은 굉장히 쉬웠다. 네. 세 번째 사자성어도 쉬웠다.
선생님 답 알려주세요. 저희 답이랑 이 세세한 부분은 아래 보시는 핸드폰 번호로 여러분들 좀 개인 상담 신청해주는 친구들 좀 상담 무료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또 유튜브에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 신청해주는 친구들 저희가 전화로 좀 안내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가볼게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맥적 어휘 파악하는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어휘 문제인데 얘 난이도 괜찮았어요. 다섯 번째가 여러분들 어떤 문제 나왔죠? 견인차. 그 다음에 여권. 요 파트가 좀 어려웠어요.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뭐였냐? 여섯 번째 여러분들 어떤 문제였죠? 네, 여섯 번째. 바로 맞춤법 표준어 규정 나왔죠. 그래서 요 파트에 여러분들 이제 무슨 그 띄어쓰기 경합하는 데라든지 함으로써 이런 거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솔직히 이 문제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4번 문제는 얼추 다 맞으시고요. 사자성어까지도 맞추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 많이 틀린 게 지금 이 세 개거든요. 요 세 개거든요. 자, 두 개까지만 틀렸다 라고 하면 보통 점수대가 비문학이랑 여러분 이 환산을 하면 뭐냐면 21 정도 맞으시더라고요. 네, 거의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어휘가 3개 틀렸잖아요. 19개 때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 20 정도. 여기에다가 만약 사자성어까지 틀렸다. 그럼 4개 틀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2번하고 4번 다 맞았을 것 같거든요. 거의 정답률 80%, 90% 이상은 된 것 같아요. 만약 4개를 틀렸다 하면 솔직히 합격권은 많이 멀어집니다. 자, 어휘를 4개 틀렸다는 거는 어휘만 공부를 여러분 좀 못하신 게 아니라 비문학도 좀 약하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4개면 벌써 비문학을 다 맞아도 21죠. 근데 비문학을 여러분 못해도 5개 정도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어에서조차 벌써 좀 10개가 좀 틀리셨기 때문에 이러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마지노선은 요 정도, 이 이상. 네. 19개 이상, 18개 이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지워놓고 다시 우리 자료 해석 한번 가볼게요. 자료 해석. 자, 자료 해석에서 킬러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는데, 자료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NCS, PSET 이야기 좀 많이 드리지만 과목별 여러분들 공부 방법 이런 거는 선생님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필기 우리 준비한 친구들 위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해석에서 좀 어려웠던 거 첫 번째, 단위 부분에 여러분 치환 부분이 나왔는데 뭐 평순하고 이런 나왔었죠. 자, 그 부분이 조금 학생들이 좀 당황을 하셨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평균 문제가 나왔는데 평균에서 3시간인지 4시간인지 5시간인지 고르는 문제 나왔었어요. 초반에. 세 번째, 친척집 여러분들 친척집 이동거리에서 도형 문제가 나왔고, 이거 다 지금 킬러 문제였습니다. 약간 난해한. 네 번째는 여러분 쓰레기 배출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요 부분도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자, 다섯 번째, 자 y 나누기 x라고 해서 여러분 비율로 문제 푸는 건데 이 문제도 굉장히 우리 스킬 이용 가능한 문제라서 빨리 풀면 정말 빨리 풀 수 있었지만 난해 파이법을 좀 모르면 좀 어려웠다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문제였습니까? 벤 다이어그램이 오랜만에 나왔죠. 벤 다이어그램인데 무려 3개짜리 나왔어요. 맞았죠? 요거. 그래서 버스, 택시, 자가용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7번. 자, 7번째 문제는 자동차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10부제 문제 조건이 까다로웠죠. 그 다음에 8번째 문제는 수학 여행지 문제. 수학 여행.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 갈 때 제주도 갈지 경주로 갈지 이 문제. 그 다음에 9번 문제. 9번 문제에선 여러분들 아무래도 낙찰, 그 다음에 수수료, 경매 문제 있었죠. 경매. 자, 10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 뒷부분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에 시간 때문에 뒤에를 찍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10번이 정답률이 높을 거라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찍으면 선지가 4개 있기 때문에 다 정답률이 25%, 25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답인 쪽은 한 30% 넘겠죠. 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좀 10번도 많이 틀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정도 지금 학생들이 많이 틀리셨거든요.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가 이제 병원이라든지 사무실 이제 그 문제인데 좀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몇 개를 내가 더 맞아야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라고 좀 설명을 좀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 탑으로 잘한 친구가 18개가 나왔거든요. 18개가 틀린 문제들이
9번, 4번 요 정도 틀렸어요. 예. 9번, 4번. 자, 그러면 18개 많이 안 틀렸네요. 그래서 이 실제 문제 번호랑 다릅니다. 여러분들 제 여기서요. 17개는 여기서 보통 어려운 자동차 10부터 추가. 7번 문제. 16개 중에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좀 5번하고 이제 이런 게 걸리거든요. 5번하고 친척집 이 부분. 그럼 벌써 15개까지 내려오죠. 벤 다이어그램 틀렸으면 14개입니다. 벌써 여기까지 틀렸으면 14개예요. 그리고 여러분 추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면 벌써 10번이 달라. 저는 마지막 여러분들 변곡점은 여긴 것 같아요. 네, 14개는 넘어야 된다. 아니면 13개는 넘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 좀 체크한 문제. 선생님 근데 저 수학여행 문제 틀렸는데요. 그러면 저 떨어지고 아니요. 수학 문제 맞췄으면 다른 문제 맞추시면 돼요. 8번 문제 맞췄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제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여기에 적혀지지 않은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틀렸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 두 개 표로 나왔던 문제가 좀 있어요. 난이도가 많이 안 어려웠어요. 얘보다는 낮았어요. 짝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표풀이 문제는 솔직히 다 맞으셨어야 되고, 만약 내가 문제를 푸는데 조금 나는 좀 난해했다, 뭐 요리 문제 나오고 막 이랬겠는데 이런 거 좀 난해했다라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합격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있고, 근데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저점은 지금 13에 18을 더하면 여기 마이너스 7개, 여기는 마이너스 몇 개죠? 여기도 7개죠. 합하면 마이너스 14개죠. 선생님 너무 후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단톡방 난리 났는데요. 단톡방 지금 여러분 뭐 10개, 9개, 다 8개나 나오는데 여러분 10개, 9개, 8개면 저희의 군투 교육에서 탑 친구들이에요. 예. 요 정도 점수라서 사실은 저희가 매년 반절 정도는 합격을 하거든요. 그거 감안하면 솔직히 저거는 좀 여러분들 8개, 9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변곡점을 찾으면 바로 14개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 상황 판단 변수가 좀 커요. 상황 판단에서 무려 3개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7개 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만 그 대신 다른 학생보다 3개를 더 맞아야 된다는 거니까. 왜냐면 상황 판단은 15개 중에서 평균대가 10개 이하기 때문에 무조건 3개를 더 맞는 폭은 그 여지는 남아있어요. 근데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선생님 그러면 면접 준비는 몇 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 저는 합쳐서 한 15, 16개 정도면 한번 조금 찍먹 스타일이라도 좀 하시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정확한 답이라든지 세부적인 여러분들 지각 속도나 이런 부분 좀 여러분들 또 고려를 해봐야 돼요. 지각 속도가 20개가 넘느냐, 18개, 17개, 16개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 또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아래 보신 핸드폰 번호 여러분들 문자만 남겨주시는데, 문자 남겨주실 때 여러분들 제가 조금 여러분들 상황을 조금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남겨주시기보다는 성함, 그다음에 나이, 그다음에 여러분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언어는 이렇게 틀린 것 같고요. 자료에서는 이런 거 틀린 것 같고요. 자, 언어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전화 좀 상담 받고 싶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다음 주는 다 상담 주간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말 중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곡차곡 여러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커트라인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 면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면접 얘기가 좀 끝나면 필기, 2024학년도 어떻게 필기를 준비해야 될까, 이 부분. 그래서 이번에 필기 부분은 여러분 자료 해석이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시험, 선생님이 서울대에서 시험 봤는데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10개 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10개 이상 맞으려면 사실상 여러분들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고 어려운 문제까지도 좀 찍먹하셔서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러분들 이 이해 부분, 문해력 부분, 이런 부분이 개념이랑 같이 가져가 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순발력이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시험 안에서 이게 이해, 문해, 개념이 된다는 거는 실제 연습하실 때랑 다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키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군뜨, 여러분 항공주상 새로운 표준, 기준이 되어버린 군뜨였습니다.